히라가나 아예 몰라도 2달 만에 일상회화 충분히 가능하고 회화를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문법 공부가 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 센세예요. 저는 지금 10년차 일본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 통역이라든지 기업가분들 만나서 다양한 통역들을 그리고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회화 공부할 때 문법 공부 오히려 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어도 목적에 따라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보지 않았었고 J-POP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부 방법으로 일본어도 쉽게 배우고 일본어로 돈까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언어도 많이 뱉어보고 틀려봐야지 느는 거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틀려가면서 배우는 게 100배 더 많이 늘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뱉고 거기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러분에게 나 먹었어, 밥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쳤을 때 이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거기서 제 말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일본인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더 배려해 주시려고 도움을 주실 거예요. 심지어 고쳐달라고 하면 되게 잘 고쳐줘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일본어를 자신 있게 뱉어보면서 흥미를 붙이게 되면 2달 안에 일본어 일상회화 100%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책상에서 일본어 문법만 달달 외우게 되면 결국에 일본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 뱉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지만 지금 우리는 일본어 일상회화를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목적에 맞춰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어 통역사가 되기 전 공부했던 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각으로 공부하기. 그리고 2번째는 통째로 외워보기, 3번째는 나 혼자 통역가 돼보기, 4번째는 틀려도 뱉어보기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3번째, 4번째가 가장 중요하니 꼭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조각으로 공부하기. 저도 처음에는 일본어 히라가나만 3일 내내 외우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조각으로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언어에는 명사, 동사가 있고 그 사이에 형용사, 부사들이 끼워져서 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각조각을 외워서 그걸 합쳐서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뭐 조금 틀리면 어때? 그냥 말이 통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밥 먹었어. 이 말을 일본어로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조각이 딱 2개예요. 밥이라는 명사, 그리고 먹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밥은 일본어로 고항, 그리고 먹었다는 일본어로 다베다. 이 2개를 합쳐보면요. 고항, 다베다,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당장 문법적으로 보면 완벽하진 않겠죠. 그래도 일본인들에게 말했을 때 100% 통해요. 이게 조각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꾸며주는 조각 하나 더 넣어서 맛있는 밥 먹었어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맛있다는 오이시 이걸 그냥 앞에 붙이면 돼요. 오이시 고항 다베다 이렇게 조각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조각으로 접근해서 일단 단어 10개만 알아도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일본인이랑 말이 통하면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럼 어떤 조각부터 먼저 외워야 되냐고요?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100가지 단어 조각들을 정리해놨어요. 이거 하루에 10개씩만 외워도 단 10일 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커버가 되니까 꼭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2번째는 통째로 외우기. 조각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그 조각들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매번 머릿속에서 조각들을 조립하고 있다 보면 대화가 되게 느려지거든요. 상대방은 이미 다음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방법이 통째로 외우기예요. 자주 쓰는 상황별 표현들을 그냥 덩어리채로 통째로 그냥 입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레고랑 비슷해요. 지금까지 했던 조각 공부가 레고를 모으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레고를 서랍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꺼내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번 블록을 처음부터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봉투 필요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이저브 데스 라고 말하면 돼요. 이게 왜 대답이 되는지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상황에서 이 말 쓰면 된다.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그리고 길을 물어볼 때, 감사 표현할 때, 미안하다라는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답변 2가지만이라도 외워놓는다면 실제로 일본에 가서 버벅거리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바로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일본어를 뱉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도 똑같이 했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뱉었었을까요? 분명 아닐 거예요. 분명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냥 통으로 익히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일본어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 혼자 통역가 되기.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요. 시간이 없어도 되고 일본인 상대가 없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일상에서 생각하고 생각한 걸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오나카 스이다.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덥다 싶을 때 아츠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맛있다 할 때는 오이시. 이렇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을 말로 뱉어보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보면 혼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뭐하지? 밥 먹고 있어. 고한 다베테르. 나 지금 어디 가지? 편의점 가는 중이지 할 때 콘비니 이크. 이렇게 내 일상을 일본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도 충분하고 조각들을 합쳐가면서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상황, 모든 행동들을 일본어로 뱉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부분만 한국어로 채워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피자, 오이시, 데모 쪼또 짜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르는 부분은 그것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셨다면 다음번에는 쪼또 짜네가 아니라 쪼또 쇼빠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일본어로 모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직접 말로 뱉은 단어는 절대 안 까먹거든요. 교재 펴놓고 외운 단어들은 달달 외워도 결국 시험 끝나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밥을 먹으면서 고한 다베테르 라고 말했던 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틀려도 민망할 일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돌아다닐 때 그냥 하루에 딱 10분만 공부를 해주시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예요. 저는 일본어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일본어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꿈에서도 일본어를 말하기도 해요. 네 번째, 틀려도 뱉는 연습. 사실 앞에서 제가 말을 틀려도 뱉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일본 사람들 만나서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해주는 답변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엔 시도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전화 일본어인데요. 전화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짓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 일본인이랑 대화는 하지만 길게 통화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말하기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해보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뱉어보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전화를 했는데 막상 통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다음부터 안 하게 되거든요. 저도 수강생분들을 가르칠 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고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 일본인 선생님과 직접 얘기를 해서 전화 일본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 나온 방법들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다뤄서 8주 과정으로 회화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했던 공부 방법 그대로 만들었어요. 1주차에 배운 표현들만으로도 스스로 붙여서 말해보고 그 1주차에서 배운 내용만 전화 일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죠.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못 알아듣는 상황 자체가 안 생기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듣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만든 조각 일본어로 60일 만에 일본어 회화를 마스터하는 과정을 준비했어요. 문법보다는 회화에 완전히 포커스한 말하고 듣고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4가지 조각으로 공부하기, 통째로 외우기, 나 혼자 통역가 되기, 틀려도 뱉는 연습. 이게 제가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2달 만에 일상 회화를 하게 된 방법이고 지금 10년째 일본어 통역사로 일하게 된 출발점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문법책을 피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아는 단어 하나라도 일본어로 뱉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과정 정보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